그럼 남자들이 관계를 피하는 이유는 뭐예요? 와이프한테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와이프를 보고 더 이상 발기가 안 된다고 하거나 여자 입장에서 너무 슬프겠다. 내가 이걸 얘기하면은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속상하겠다, 서운하겠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선뜻 그거를 해결하려고 병원에 가는 것도 남성분들은 좀 어려워하세요. 되게 슬픈데요? 네, 퀸카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근래 제가 자주 뵙는 분.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다른 채널에서 인사 나눴는데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시게 됐어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교육 전문가 자주스쿨 대표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야, 그 많은 콘텐츠 중에 성교육을 하시는 분이 어찌하여 이 아이를 접하게 되셨나요? 관심이 많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섹스리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네. 하는데 저희가 되게 그냥 어디서 얻어듣는 이야기들만 있어서 네. 좀 전문가 모셔서 깊이 있게 좀 헤쳐봐야 되겠다. 네. 어쨌든 오셨는데 저희가 또 차는 또 드려야죠. 네, 저희가 카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메뉴는 고르지는 못해요. 네, 알아서 네, 제가 좋아하는 걸로. 아, 정말? 밀크티에 밀크티. 네. 아유,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간이 잘 맞나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저희가 네. 섹스리스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50%가 섹스리스야 그래 놀래갖고 진짜? 네. 50%면 둘 중에 한 명이란 이야기죠 지금. 그렇죠. 그러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성에 대한 통계는요. 믿을 수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왜요? 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예, 예. 아무리 익명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조금 이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다. 혹은 이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그치. 느끼는 것들은 익명이라고 해도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준이 보니까 한 달에 1회 미만? 네.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는 이게 섹스리스라는 게 과연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섹스리스 자체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부부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 이건 해결해야 되는 거다 이랬는데 둘이 같이 합의하에 동의하에 섹스리스라고 한다면 이걸 문제로 보고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사실 정확하게 섹스리스에 대한 정의가 조금 모호해진 경향이 있죠. 네. 뉴스에서도 봤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또 심하다고 그러던데. 네, 전 세계 평균적으로 한 20% 초반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고요. 40%가 넘으니까. 와, 우리보다 더 높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계들이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한 36%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네, 거의 두 번째로 섹스리스가 많은 나라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일본과 우리나라 성과 관련해서 조금 특이한 점, 공통적인 게 뭘까? 조금은 남성 중심의 성 문화들이 발달을 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남성 중심의 성문화? 남성 중심의 성문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성과 관련된 거는 남자가 조금 리드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리드하고 싶지만 좀 조신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화들이 아주 오랫동안 최근엔 좀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남성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리드하는 것조차 부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확 이끌어 보고 싶다 이러는데 근데 너무 남편이 나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망설임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남자분들 중에 나 저기 샤워하고 올게 하는 그 말 너무 무섭다고 하는 분들 너무 있잖아요. 무섭다. 자는 척하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 네. 잠이 너무 좋아요. 사는 게 너무 치열해요. 일에 매달려서 너무 치열하게 사나? 거기에 다 소진하고 나니까 집에 오면 그냥
온오프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일을 그만하고 집에 왔을 때는 딱 일에 관련된 스위치가 꺼지고 개인적인 삶이나 가족들과의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켜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또 특징이 있어서 예.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아이가 좀 어리잖아요. 네네네. 그 육아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임신 출산을 기점으로 확연히 성관계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부부들이. 아니 근데 그거 진짜 경험해보면 충분히 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특히 여성분들은 몸에서 성감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성감대들이 굉장히 생물학적인 또 생식 기능만 하는 혹은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신체 부위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슴만 해도 네. 그전에는 아주 중요한 성감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기를 낳고 나니까 그냥 밥통인 거예요. 실제로 여성분들은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이제 모유가 생기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프기도 맞아, 하고요. 맞아. 예, 예민하고 진짜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항상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거기를 남편은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성감대로 이제 자극을 준다라고 했을 때 여성분들은 통증 혹은 불편함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쨌든 출산하고 나서 몸이 변하고 네. 또 이렇게 성관계 자체가 너무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네, 불편하게 그렇죠. 하는 네. 또 창피하게 하는 네. 뭐 이런 상황들이 네. 있으니까 좀 피하는데 네. 남자분들은 그 몸 컨디션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서로 자기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 많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섹스리스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재미가 없어서예요. 재미가 없어서? 네, 흥미가 떨어지죠. 왜? 네. 너무 똑같은 사람과 너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섹스리스의 가장 큰 이유가 상대방한테 흥미가 떨어졌다. 수십 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사람이랑 한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네. 근데 대다수의 부부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바람도 피우는 거고. 근데 그렇게 재미없다, 흥미가 떨어진다 보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케이스는 서운한 게 쌓이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거리가 생기거나 관계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성관계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출산의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체력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뭔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유발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거나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서로 이해해주지 않으면 정서적인 서운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와이프 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출산을 경험하면서 몸이 정말 안 따라주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하니 통증이 생기니까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면서도 죄책감이 들거든요. 사실 미안하고 네. 그러면서 서로 서먹해지고 네. 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서로 서운하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예. 사실 섹스리스 부부들이 뭐 누구 한쪽이 잘못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 같은 경우에도 남성분들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위에 또 이제 출산하고 얼마 안 됐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누구는 한 달 만에 했다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회복이 오래 걸리지?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거죠. 그치, 입 밖에 꺼냈다가는 진짜 매를 버는 거죠. 네. 아니 나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내 몸은 전혀 지금 안중에도 없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 이제 서운하고 그 자꾸 쌓이니까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고. 또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출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출산을 하는 거를 보고 내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와이프의 이제 성기를 자주 봤잖아요. 자주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기가 나오다니 이 현실을 겪으면서 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군요. 네, 실제로 예전에 엄청 그 출산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그 장면을 보고 그래. 와, 나는 그 남자분들이 그때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매력
이 많이 좀 줄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기의 엄마로서 아주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딱 앞에 섰을 때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편하다. 혹은 뭐 임신 출산 겪고 또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성욕이 더 올라가는 여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성욕의 차이에 의해서 남성분들은 계속 이제 조금 예전 같지 않다거나 아니면 뭐 성 기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또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또 이제 남성분들이 맞아. 아까처럼 샤워하고 올게 그러면은 이제 자는 척 한다거나 이렇게 피할 수 있죠.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남편한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네. 난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싫어. 라는 거 있지 않아요? 네. 차마 남편한테 말 못했지만. 네, 출산을 하고 나면은 그 질 근육이나 이쪽 힘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삽입을 했을 때 이제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 뭐 느낌이 덜하다 이거를 느끼면은 어떡하지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다고 뭐 딴 사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방법은 또 혼자 찾을 수는 없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남자들이 관계를 피하는 이유는 뭐예요? 와이프한테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와이프를 보고 더 이상 발기가 안 된다고 하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 또한 이제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너무 슬프겠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하면은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속상하겠다, 서운하겠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선뜻 그거를 해결하려고 병원에 가는 것도 남성분들은 좀 어려워하세요. 뭐 신체적인 거다, 뭐 혈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되는데 대부분 이거는 관계 측면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 성적인 흥분도가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발기가 안 되거나 이제 사정이 어렵거나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심리적인 이유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선뜻 하기는 어려우니까 말하지 못하고 그냥 피하는 경우가 있죠. 그 남편 입장에서는 와이프를 보고 더 이상 그런 흥분이 되지 않고 근데 이거를 내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없던 흥분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흥분 요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와이프가 노력해야 되나 그러면? 같이 노력하는 거죠. 어렵다. 한쪽만 노력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되게 슬픈데요?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보면 36.1%인가 뭐 이렇게 섹스리스라고 하던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이혼했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의 썸네일들이 그 섹스리스의 결론은 뭐 불륜이야, 뭐 이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럼 36.1%는 다 그런 결론일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사는 부부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어때요? 잘 사는 부부들도 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워낙에 외도도 많고 불법이긴 하지만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잘 지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잘 이제 풀어나가는 부부들을 보면 어쨌거나 우리가 한 사람이랑 몇십 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또 서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이 들면서 이건 자연스럽게 불가능해지기도 하는 거다라는 걸 인정하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상담하시면서 봤던 우와 이런 경우도 있어? 하는 거 없어요? 기억에 남는 게 70대 부부가 오셨어요. 이런 문제로? 성과 관련해서 그냥 이혼을 하고 싶다였었거든요. 처음에 오신 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하기 전에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70대 초반이셨는데 남편분이 정말 매일 아침마다 발기가 너무 잘 돼요. 70대인데. 네. 그리고 이 와이프분은 또 70대니까 이제 안 하고 싶다 나는. 뭐 나는 갱년기도 아주 뭐 한참 전에 왔고 나는 할 때 아프고 불편하고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 사유가 뭐냐면 이거 못 받아주겠다. 와 그렇구나. 네. 그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은?
우리 나이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다. 당신 복 받은 줄 알아라. 약간 이렇게 자부심 있잖아요. 그런 거였고 아내분은 사랑이고 뭐고 난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70대 가지고 그거 받아줘야 되냐. 아유, 누군가가 들으면 참 부러워할 이야기겠지만 그분한테는 또 되게 괴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죠. 저희가 주로 보시는 분들이 30대 후반에서 50대 한 초반 정도까지 많이 보세요. 저희 채널을. 그럼 이제 금방 이야기한 그 출산하고 이제 막 아이 한참 키우고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고 막 이럴 시기.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한 15년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이제 이런 분들. 그래서 지금 딱 요 타겟이란 말이에요. 되게 위태롭고 섹스리스에 해당하는 분도 많을 거고 어떻게 좀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섹스리스가 왜 생기는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너무 똑같은 패턴, 너무 이제 뻔하다.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서적인 거리감. 이런 거고 이제 세 번째는 현실적인 여력이 없다예요. 육아 피로라던가 아니면은 뭐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섹스리스가 되어가는 이유가 뭘까 찬찬히 대화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젠가 뭐 자료 보다가 좀 놀랬던 게 경제적인 것하고도 되게 연관이 크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야, 섹스가 무슨 이야기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러면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두 분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시는데 살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것도 섹스리스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지만 결국에는 정서적인 부분인 게 뭐냐면은 한쪽이 경제활동을 안 하고 그러면서 한쪽만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또 섹스를 굉장히 원하고 이럴 때 아니 진짜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렇게 그게 또 서운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부부관계의 어떤 불만인 거, 정서적 불만인 거죠. 좀 이렇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 말이야. 대화가 안 통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안 찾아오시려나요? 대화가 안 된다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해야 돼. 만약에 섹스가 정말 나는 중요하다,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섹스리스로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한다 하면은 아마 섹스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해결해 나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 결국에는 상담을 오시거나 그러면요. 대화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거든요. 네. 이제 이번 주는 집에 가서 요런 대화를 해보고 오세요. 네. 요런 대화는 보통 어떤 주제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떨 때 좋았다. 당신과 섹스를 했을 때 어떨 때 좋았다. 또 어떨 때는 조금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았을 때는 뭐가 달랐을까? 좋았을 때와 안 좋았을 때는 뭐가 달랐을까? 이런 대화를 좀 해보는 거죠. 섹스리스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비난하거나 눈치 보지 그거를 해결하려고 대화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 이제 그 다음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가서 애기들 다 재워놓고 문을 잠그고 문을 잠궈야 돼. 문은 잠그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자면은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보를 많이 받거든요. 서로의 몸을 옷을 벗어놓고 보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하면서 어디가 기분이 좋은지를 찾는 거예요. 성감대 보물찾기를 하는 거죠. 그런 솔루션을 주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절대 직접적 성감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귀 아니면 가슴 뭐 유두 아니면 성기 이쪽은 건들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법이거든요. 개선돼서 해피한 부부들도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럼요. 거의 마지막 직전 단계가 뭐냐면은 삽입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직접적인 성감대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애무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삽입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상담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상담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민망한 듯이 웃으시는 분들은 실패하신 거예요. 과제에 실패하신 겁니다. 쌤이 시킨 대로 못했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의도하신 거예요, 사실?
네, 그러면 되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산책할 때 손 꼭 잡고 다니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참 그 모든 과정들이 되게 좋지 않았을까. 네, 근데 아마 순탄한 부부는 없을 거예요. 부부라는 게 변수도 되게 많잖아요. 둘만 잘 살아서 되는 게 맞아, 아니니까요. 맞아. 그래서 순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분들은 어쨌거나 이제 내 편이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신뢰관계, 맞아. 예,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교류가 잘 되는. 예, 그거는 나이가 들면 어쨌거나 섹스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스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거는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노고를 알아주는 거. 예. 서로 그걸 알아주면은 좀 마음도 이렇게 다칠 일이 없거든요. 근데 힘들어 이러면은 뭐 다 힘들게 사는 거지 뭐 나는 안 힘들어 막 이렇게 되면 맞아. 예. 그런 일상들이 쌓여서 사실 섹스리스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대표님은 이런 걸 너무 잘 아셔서 네. 되게 잘 사실 것 같아요. 그런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집에서 이제 부부 성교육 같은 거를 강의를 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맞춰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강의를 하면 거실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그걸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끝나고 방문을 열고 딱 나오면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강의는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건 풀어나가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네. 그리고 그걸 시도하느냐 시도하지 않느냐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그 부부의 성 문제나 섹스리스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시도해보세요.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뭘 시도해요? 다양한 섹스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고 우리가 성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 편이고 어쨌거나 우리가 성매매라던가 외도가 아닌 이상은 이 사람이랑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몇십 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사람이랑 하는 거는 어렵다. 이건 한계가 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체위도 좀 바꿔보시고 같이 공부해보면 되겠네. 네. 좀 야해져야 되겠구나 둘이.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섹스토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하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두 분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걸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네. 건강해야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체위는 또 이제 근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저도 오늘 좀 색다른 걸 좀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되게 고정관념에 딱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살짝 깨고 부부 사이에 조금 더 친밀하게, 더 은근하게.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 섹스도 만족스럽죠. 그래야 노년에 손잡고 다닌다. 그럼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